지난번에 한번 다룬 바가 있었죠. 이승호 선수가 다시 한번 K리그 복귀 관련된 뉴스가 KBS 지금 단독으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네. KBS 단독은 마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국으로 친다면 BBC와 똑같죠. 예, 왜냐하면 똑같은 공영방송 뭐 그 언론사의 신뢰도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어쨌든 대표하는 방송국 중 하나가 단독을 넣고 띄웠다는 거는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했던 그 기자분이 여태까지 다른 스포츠 분야에 띄웠던 소식들을 보면 이거는 충분히 확실한 좀 소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상징성이 좀 있죠. 사실 찐트라이더에서는 이거는 실패한 이적이죠. 거의 못 뛰었어요. 일단 좀 중계 저는 몇 번 해봤었죠. 네, 저는 이승호 선수 이번 시즌 초반에 나왔던 당시에 중계 좀 몇 번 했었는데 이승호 선수가 지난 시즌 대비 이번 시즌은 기회를 좀 받는가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머스켓 감독이 경질당하고 감독 교체가 일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벤치에 머물렀고 요즘에는 아예 소집 명단에서도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승우 선수 본인을 위해서라도 신태세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여기 신트라이던에서의 스탯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네. 98년생의 선수입니다. 여전히 아주 좋은 나이의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24살이죠. 그렇죠. 근데 만으로 따지면 이제 23, 22 이러면 한창입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플레이 타임이라고 봐요. 이 지금 시기에도 안 뛰게 되면 결국은 유망주 나이를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벗어나서 확실하게 1군 선수가 되어야 되는 나이대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기용이 되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한 번 꼬인 거라고 봐요, 저는. 한 번 커리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행보가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왜 어떤 선수든 아니면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커리어든 간에 탄탄대로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침이 있는 경우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이겨내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는 또 한 번 꼬이면 이거는 진짜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 이 임대 이적설들이 좀 나왔어요. 네. 터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터키 우리가 한번 다룬 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의 마카비 테라비브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스페인 쪽 얘기도 있었는데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적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안 됐습니다. 네. 잠잠해졌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쪽은 그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봐왔던 전례가 유럽 무대에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유럽 무대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아시아 무대 내지는 한국 무대로 왔을 때 다시 큰 무대인 유럽으로 진출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그런 경우 자체가 적으니까 잘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든 좀 유럽 무대 안쪽으로의 이 이적을 타진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K리그 복귀가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보나요? 일단 저도 이승우 선수에게 플레이 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신태에서도 사실 첫 시즌에 경기를 많이 못 뛴 건 그나마 적응기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즌까지도 경기 소화량을 원하는 대로 소화하지 못했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좀 심각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어느 팀을 가던 간에 다음 팀에서는 한 시즌 혹은 반 시즌의 부침도 없이 시작부터 계속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일 높고 적응에 대한 변수가 적은 쪽은 결국 이승우 선수의 자국인 K리그가 아닌가. 저는 일단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승우 선수를 잠깐 이렇게 떼놓고 이승우 선수가 만약에 K리그로 온다면 K리그에서는 저는 엄청나게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마케팅이 엄청나겠죠. 이 선수는 어쨌든 어린 나이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스타 선수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오히려 유명세가 훨씬 더 큰 선수입니다. 매력 포인트가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에 어렸을 때 화려했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최근에 성인 무대로 들어오고 나서의 커리어가 좀 잘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축구 팬들이 이승우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코로나 때문에 구장에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조만간 이제 시즌 개막하잖아요. 2월 20일 개막하겠지만 그때 관중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우가 오므로써 발생하는 언론의 주목도와 있죠. 중계 시청률의 상승, 그렇죠. 그리고 혹시 모를 스폰서십,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승우 선수가 이적하는 팀에게는 안겨다줄 이익 요소는 기대되는 부분이 좀 많은 거죠.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적인 차원에서 컨텐츠면이나
아니면 K리그라는, 그러니까 저희는 K리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K리그에 뭔가 이슈가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이승우가 만약에 한국 무대에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한국 무대에 온다는 네. 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종합해보면 이승우 선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K리그를 위해서라도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일단 KBS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K리그행이 유력해 보인다. 두세 개 구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강원FC의 대표로 이번에 또 선임이 된 이영표 대표가 이승우 연입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몇몇 가지 구단 얘기가 나오고, 솔직한 얘기로 다 얘기 나오는 건 지금 수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일단 수원은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우 선수가 수원 삼성 경기를 위해서 빅버드에 직접 온 적도 꽤 있었고, 기본적으로 수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가 있었죠. 저는 그 이승우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라디오스타 나왔던 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때 이용 선수가 전북 선수여가지고 전북이 이용 선수하고 저기 이승우 선수는 수원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누가 더 팬이 많나고 막 이렇게 네네네네. 라운다운했었던 그 기억이 좀 재밌게 나네요. 뭐 이건 약간 별개 얘기입니다만, 수원 블루윙즈는 K리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문 중의 명문인데, 팬도 많고. 예, 사실 최근의 행보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죠.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 가장 빡칠 만한 부분이 역시 프론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거를 떠나서 마지막에 또 박건하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그 상승세. 그리고 이번은 정식 첫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기대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에 이승우가 딱 얹어진다. 그러면 수원 팬들 입장에서 뭐 개개인마다 축구적인 부분에서 반기고 안 반기고는 뭐 개인의 어떤 그겁니다만, 그러면 이제 수원이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인 명문들은 잘해줘야 돼. 네. 약간 잘해줘야 돼. 우리가 수원 서울을 항상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리아의 양밀란 같다. 네. 뭐 파란색 빨간색도 있지만 그죠. 그들이 잘해줘야 리그의 흥행을 이제 또 선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나머지 뭐 팀들은 그런 게 아니라, 팬이 많이 있는 구단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외부적인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상의 이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리그 전체적인 어떤 그 발전에 저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면에서 뭐 수원과의 어떤 링크도 저는 반갑다. 근데 그거 이외에 또 울산이랑도 얘기가 있었는데, 울산이랑 접촉은 했지만 뭐 최근에는 또 울산 관계자는 그건 뭐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죠. 관심이 있다. 뭐 그래서 이 백승원 단장 얘기는 관심 리스트에 있는 거 맞고, 조건 뭐 좀 보고 있고, 그러나 그 이상의 진전은 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포폴리스트에서도 전북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북은 또 뭐 K리그의 사실상 뭐 원탑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의 최근에 어떤 트로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북이 만약에 이승우까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북은 전통적으로 최강희 감독들도 그랬지만 윙을 활용한 공격 축구가 항상 팀의 컬러였어요. 윙어에 대한 무게감을 항상 중요시 여기는 팀인데, 측면이 잘 돼야 돼. 그럼요. 모든 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저는 측면이 항상 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북이 좋았을 때 보면 로페즈라거나 그런 어떤 레오나르도도 한교원. 있고, 최강의 측면 자원들이 있을 때 전북의 그 어떤 공격이 빛을 발하죠. 그렇죠. 애닝요, 이승현 뭐 다 기억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승우가 만약에 K리그 온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승우 성인 무대에서 기량에 대해서 사실 쭉 오랫동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이승우 선수 본인도 지금 이제 뛰고 싶은 어떤 그 갈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보나요? 축구적으로 봤을 때 K리그에 이승우가 왔을 때. 근데 왜냐하면 K리그의 수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K리그가 존나 빡셉니다. 되게 거친 리그라고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해외에서 뛰던 선수도 와서 좀 빡빡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쓰는데, 리그의 흔히들 뭐 레벨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게임에서 보면 리그마다 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리그에 대한 어떤 난이도나 체감이나 적응도를 가리는 거는 이렇게 게임처럼 별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되지 아니에요. 않아요.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압박이 덜한 유럽 리그에서 성공한 선수도 K리그에 오면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그 리그와 K리그의 어떤 상하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스타일상의 차이 때문에, 그래. 그리고 뭔가 문화적인 차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적응도 이런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크죠. 해외 선수들이 그런 경우인데, 이제 이승우 선수는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K리그는 스타일상 분명 다른 웬만한 유럽 상위 리그들과 비교해도 꽤 까다로운 스타일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K리그가 꽤 압박이 강합니다. 세요.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는 리그예요. 그리고 피지컬적인 경합도 꽤 터프한 리그라고 생각해요. 이게 커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좀 조져요. 맞아요. 거기에 당황해. 처음에 온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막 스토크의 축구상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많이 뛰고 성실한 선수들이 많이 전투적으로 덤비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박을 잘 견뎌내는 감각이 K리그에 올 때는 무조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 K리그 팬들도 이승우 선수 퀄리티에 대해서 의심한다기보다 지금 최근에 플레이 타임을 좀 유지받지 못했고 K리그의 그 특수성 감독들한테 물어봐도 K리그 쉽지 않은 리그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초반에 이승우 선수가 어떤 식으로 적응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승우 선수가 결국 한국 선수들과 겨룬다 해도 피지컬적으로는 조금 불안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승우 선수가 속도나 테크닉 면에서는 충분히 아주 경쟁력 있는 선수이나 사실 체구는 작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K리그가 압박이 강하고 워낙 첨예하게 선수들이 좁게 서는 대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승우가 그 부분을 어떻게 견뎌낼지, 결국 피지컬 문제가 먼저일 것이냐 아니면 이를 상회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승우의 기술과 민첩함이 더 드러날 것이냐, 이걸 본격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대회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승우 선수는 뛰어야 돼요. 이제는 뛰어야 돼. 그럼요. 본인 커리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승우는 대표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선수가 잘 자라주고 잘 해줘야 하는 아주 유니크한 자원이거든요. 이 자원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한 1, 2년을 허비했어요. 이거 너무 아쉬운 시간들이야. 그럼요. 이제는 이걸 뒤로 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라면 K리그에 와서 여기서 재도약하는 거, K리그에서 쭉 잘 뛰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는 K리그에서 유럽으로 또 진출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케이스들과 다르게 이승우 선수는 아직 나이가 창창하기 때문에 그럼요. K리그에 다시 와서 성공하고 유럽에 갈 만한 여유가 지금 있는 거죠. 있죠. 아니 그리고 유럽 무대 다시 가는 거 오케이 충분히 좋아. 왜냐면 유럽이 더 큰 무대인 건 네. 확실한 사실이니까. 근데 K리그에서 쭉 해서 K리그에서 탑 찍는 것도 좋다. 그럼요. 예. 이재성 보세요. 이재성은 진짜 말 그대로 리그를 씹어먹고 갔거든요. 그럼요. 이게 나이가 안 맞아서 사실 지금 이재성 선수가 킬에서 2부에서 안타깝게 있는 거지, 나이대 여러 가지 맞으면 이재성 지금 기량을 누가 분데스 2부로 옵니까?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거든. 전 그래서 환영합니다. 네. 와서 K리그의 흥행,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다시 이제 플레이 타임 또 확보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진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이승우 선수의 여러 세레모니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K리그 그렇습니다. 현장에 직관 가서. 그리고 이승우 또 현장 중계 가서 직접 이승우 콜도 하면서 이 할 수 있는 그 시즌이 이번 시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